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개선으로 제31차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12년 만에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지켰습니다. 결과가 결코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결국 국회 파행의 파국을 막고 우리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했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정치 혁신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약속을 실천하는 정치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우려를 표명합니다. 청와대가 스스로 작성한 문건을 순전히 유머라고 하며 유출된 문건을 언론이 보도한 것은 문제다라는 인식은 대통령의 심각한 불통 리더십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과 문건 유출 사건은 어느 것 하나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국기문란이자 중대 범죄입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은 비선 실세들에 의한 국정 운영 시스템 붕괴입니다. 이 나라가 공직 시스템이 아닌 몇몇 비선 실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지 않나,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검찰은 뭐가 모자라서 대통령에게 쪽집게 과외받듯 수사 지침을 받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언론은 왜 대통령에게 문제라고 지적받으면 언론사 회장은 교체되고 기자들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야 하는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북 대화력 외국 유출을 국민의 알 권리라고 강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국정운영의 공적 시스템은 붕괴되고 공명전대해야 할 검찰은 권력 앞에 무력합니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징역갈 걱정을 먼저 해야 할 지경입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적폐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과거처럼 무야 넘어간다면 최대 위기에 봉착할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대통령이 검찰에게 수사 지침을 내렸는데 어느 국민이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사건은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설특검 1호 또는 국정조사가 정답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영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내년도 예산은 375조 4천억 원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야당의 한계가 있는 불리한 요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부족해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은 더 노력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정신이라는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지켜가면서 또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부가 국가 예산을 잘 쓰도록 국회가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사자방 비리 의혹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조 원대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사례를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 또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자방 국정조사에 여야 모두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 세금 수십조를 투자하고도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자원 외교 공기업들이 지난 5년간, MB정부 5년간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공사, 소위 에너지 3사가 1,500억 원대에 이르는 성과금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무슨 성과를 냈다고 돈을 1,000억 원이 넘게 지급한 것인지,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성과가 아니라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어야 할 자들에게 MB정부 5년간 1,500원의 성과급을 줬다는 사실 누가 믿겠습니까? 여당은 그동안 예산 심의가 급하다는 이유로 사자방 국정조사 요구를 미뤄왔습니다만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잃었습니다. 국민의 4분의 3 이상이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자방에 대한 결론 없이 연말을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윤회 게이트가 점점 점이 가경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라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의 문건이 지라시를 모아서 만든 것이라는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문건의 내용이 실체적 진실임을 뒷받침한 믿을 만한 증언과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홍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믿을 만한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비선 라인의 인사 개입은 없다면서 관련된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데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들을 감싸기에 급급한 것은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의 배경에는 통제받지 않는 청와대 권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대통령 임기 말에 부패한 권력의 뒤처리가 관행처럼 굳어진 우리 현실을 감안한다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수준의 조사관을 갖는 특별 감찰관제를 본격 가동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야 3인으로 구성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3명의 변호사를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별로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반증 아닙니까? 대통령 비선 라인의 국정농단이 판을 치는 이 순간까지도 아직 답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국회 운영의 소집을 새누리당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라도 소집에 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 넘게 남은 상황에서 청와대 내 권력암투가 표면화되고 정권 말기적인 진실 개입 양상으로 번지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야 됩니다. 국민적 의혹과 공분으로 번지고 있는 비선 라인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김기춘 비서실장 비롯한 관련자들의 국회 출석과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세균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2002년도의 대선 때문에 예산안을 조기 처리한 이후에 12년 만에 새 예산안이 시한때 처리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상 최대 재정 적자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재정 적자 폭은 지난해 21조 원에서 이번에는 33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 채무도 이미 500조 원을 넘어섰고 4년 뒤에는 6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1일에 무디스가 일본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무디스의 일본 신용 등급 강등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일본의 재정 건전성 회복 지연에 대한 경고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새누리당은 재정 적자의 원인이 무상복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짜 원인은 사자방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 무리한 개발 사업이고 또 자원외교 엄청난 투자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방위 사업, 부정부패 비리의 아주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 도둑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적자 재정의 취지인 경제 살리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일본에 의해서 보듯이 신용등급 강등이라고 하는 부메랑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정윤회 게이트의 실상이 무엇인지 아직 예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질은 친인척과 실세 간의 측근 실세 간의 권력 다툼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실상을 드러낸 것이지만 그들의 자중질환 과정에서 더 중요하고 심각한 이 정권의 결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붕괴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자백에 의하면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아예 안 한 경우도 부지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능인사, 부적격 인사, 오기 인사, 보훈 인사 등 전대미문의 인사 참사를 겪었습니다. 왜 이런 참사가 밥 먹듯이 반복되는지 의아했는데 이제서야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인사 명령에 대해서 소위 문거리 권력이라고 하는 참모들이 시스템을 무시하고 오직 명령 이행만을 추종한 결과 때문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이러한 제왕적 인사, 무검증 인사가 내부 권력 다툼의 단초가 돼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 정윤회 게이트의 실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항상 얘기했습니다만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은 정윤회 게이트를 대충 덮고 넘어갈 국민에만 몰두하지 말고 무너진 인사 시스템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문건 유출을 중대 범죄라며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최고 수준의 비밀인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서 국민 알 권리 운운하면서 약식 기소를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은 국기문란이 아닙니까? 또 검찰에게 묻겠습니다. 국가의 해악을 끼치는 양태로 볼 때, 그 크기로 볼 때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정윤회 문건 유출 어느 쪽이 더 중대한 범죄입니까?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사건의 재판 결과와 수사 결과를 똑바로 지켜볼 것입니다.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정윤회 문건 유출 그 경중을 철저하게 가리고 책임을 제대로 따지고 벌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지원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기문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조홍천 비서, 정윤회 씨, 공무원은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가지고 특히 정윤회 씨는 계속해서 문고리 3인방까지도 비난하면서 왜 대통령은 그렇게 감싸고 존경을 표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대개 유출자나 유출 경위를 조사해야 된다 하는데 이것은 일단 지역적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스채 나갔다. 10분의 1도 안 썼다. 사생활 등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다 라고 제가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어떠한 정치부 기자하고도 통한 적 없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한 말은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홍천 비서관도 문건 유출이 4월 초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월호 전 3, 4월에 문건이 유출돼서 청와대는 이의 회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특히 박스채 서류가 유출됐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안보 문제입니다. 지켜야 될 비밀은 정상회담 회의록,
지켜야 될 비밀은 알 권리 차원에서 흘려내고 정작 알아야 할 이러한 문건에 대해서는 숨기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이러한 문건이 유출됐다는 것을 비서실장이 알았다고 하면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때 해결했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이제 유출되니까 대통령으로부터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리고 지휘고하를 먹느라고 일벌백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재만 비서관도 국회 운영에 나와서 정윤회를 2003년, 2004년도에 한 번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조홍천 비서관에 의해서 4월에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두 쥐구멍은 뚫렸습니다. 이제 대통령 말씀대로 국기문란 사건이고 지휘고안을 불문하고 일벌백계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검찰이 권력 최고 핵심부인 청와대 비서실장 문고리 권력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책임지고 물러나가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고 그 수사 결과를 국민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사퇴 후 조사 또 유출자 및 유출 경위가 아니라 그 내용을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하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대로 국회에서 국정조사 미진실 특검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국방부 대변인은 김포 예기봉에 성탄 주리를 설치하고 점등 행사를 하겠다는 요청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탄 주리는 지난 10월 해병대가 등탑을 철거한 자리에 9m 높이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예기봉 등탑에 대해 대북심리 오략전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동탑을 철거했던 것인데 보수단체의 반발이 잇따르자 성탄추리 재설치를 허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북한을 자극해서 가뜩이나 어려워진 남북관계를 더 꼬이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부 당국은 성탄추리 점등, 대북비라 살포 등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대신 인도적인 지원과 교류, 대화천을 복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할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문재인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식과 태도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문건 내용은 그거고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국기문란은 남이 한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워해야 하고 또 사과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물며 그 문건에 근거한 언론의 의혹 제기를 비난하고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은 문건의 내용이 루머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청와대 내에서 가장 엄정한 곳입니다. 검찰보다 또 감사원보다 더 엄정해야 하는 곳입니다. 민정수석을 두 번 겪은 제 경험에 의하면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찌라시에 루머들을 모아서 사실이냐 보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대통령 비서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마비된 것이므로 박근혜 정권의 앞날이 정말 걱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비서실의 기능부터 정상화하는 그런 쇄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문건의 내용이 의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단정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는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이 파문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는 것입니다. 성역 없는 조사만이 박근혜 정권을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박 대통령께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엊그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사회통합의 대표적 장애물이라면서 쉬운 해고를 내년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양극화가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이유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열악한 처우 때문이지 정규직의 탓이 아닙니다. 진단이 잘못됐으니 처방도 틀렸습니다.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까지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잘못된 처방입니다. 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해줘야 합니다.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서 구하려면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고용을 보다 안정시키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서 가계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는 길이고 또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쉬운 해고와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재근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윤회 게이트가 터지고 연일 청와대 내부 권력 다툼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십상시 난이라고 불리는 참담한 현실 속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감찰 대상이 대통령 배우자 및 사촌 이내의 친인척,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이라는 단계가 있지만 지난 3월에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되었고 6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엔 아직 특별감찰관이 없습니다. 이유는 순전히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무능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지 못하고 몇 개월째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청와대는 나머지 후보자 2명 중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감찰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바랍니다. 음주 의사 수술 사고가 터졌습니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3살짜리 어린이를 술에 취한 전공의가 진료하고 수술했습니다. 부모의 항의로 수술은 중단되었고 병원 측은 음주 의사를 파면했습니다.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자 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자격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터졌지만 위기는 기회입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의료 윤리를 강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한의사협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이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겉만 번지르 하고 속은 열악한 응급실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복지부는 문제 의사의 징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병원 응급실의 열악한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백재현 정책위 의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비대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기한을 지키면서 어제 예산안을 375조 4천억 약 6천억 순감 있는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정책실에 했던 정책 예산과 관련 삭감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미 보도자료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다시 확인을 시켜드리면 누리과정 예산, 누리과정 보육 예산을 5,400억을 확보했습니다. 거기는 순증 4,731억과 이자 666억 합쳐서 5,497억을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소방의 열악한 환경, 특히 12월 30일 날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면 세월호 진상규명연법을 만들면서 소방안전세를 내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연간 약 3,140억, 약 3,400억 정도가 될 걸로 추산이 됩니다. 예산서는 3,140억이 들어갔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파트 경비 등 비정규직에 대한 예산 223억 원, 특히 또 보육료를 3% 인상시키면서 보육 환경을 개선시키는 보육 서비스 예산과 관련해서 450억은 어린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비, 그다음 그 원장에 대한 처우 개선비 등 합쳐서 약 450억 원에 대한 보육료 예산 확보했고요.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을 구제하는 데 약 119억 원, 병역문화 개선을 하는데 324억 원, 농민 FTA, 지난번 한호주 FTA를 어제 같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축산농가에 약속했던 FTA 대책 지원비 1,474억 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가사료 직거래 500억, 반농사 직불급에 801억, 농업 이자, 전체금리 이자 보전비로 174억 원, 해서 1,47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신콜 대책비와 관련해서 약 157억 이러한 것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으로서 민생과 취약계층에 대한 소위 말하는 새정치민주연합표 증액 예산 약 1,020억을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수도 기저귀 조제 분유비로 50억, 산모 신생아 지원 등 15억 등등 아주 서민 취약계층을 주요한 정책 예산을 확보된 것이 1,020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삭감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책 예산과 관련돼서 1조 한 3천억 정도가 저희 정책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삭감을 주로 했던 예산으로서는 4대강 기철 예산, 그 4대강 비싼 아류사업 예산 611억을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에너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1,158억 원, 방사청 무기개발비 약그래서 2,320억, 그 다음에 사업계획 부실 타당성에 결여된 소위 대통령 선심 예산이라는 건 242억, 그래서 저희들이 5,424억을 좀 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특수활동비 등 여러 가지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불필요한 예산 등등 합쳐서 삭감 예산이 약 8,200억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아까 비대위원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비서실세 국정농단 정밀 게이트 관련해서 문병호 전략 본부장께서 한마디 발언하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이번 주 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고 운영위를 소집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문고리 3인방 비서관, 정윤회 씨, 조홍천 전 비서관, 박 행정관 모두가 국회 운영에 나와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문고리 3인방이나 정윤회 씨도 검찰이 하루빨리 나가서 사실을 밝히고 싶다라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자기 편인 것 같으니까 빨리 나가서 밝히고 싶다는 것입니까? 국회에도 빨리 나와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속 시원하게 진실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국회 운영위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오늘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 두 분께서 새로 오셨는데요. 먼저 안민석 수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왔습니다. 잠깐 인사하게 간단히 말씀하시고 자세한 거 비공개 보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비교과정평가원이 2015 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고 오늘은 학생들에게 성적표가 배포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수능 오류 사태가 벌어졌고 특히 난이도 조절 실패해서 한 문제만 틀려도 1등급을 받지 못하는 과목이 속출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아주 극심할 거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지금의 수능 시스템은 난이도를 완벽히 조절할 수 없고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행의 수능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책 마련에 시급한 시점이지만 수능 시스템 개선에만 머무른다면 짝퉁대안이 될 것입니다. 특히 현행의 수능 제도는 12년간 배운 것을 단 한 번, 단 하루의 시험으로 평가하고 한 문제만 틀려도 전공과 대학이 바뀌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이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사교육 광풍과 과도한 가계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 세율화와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개선과 대입제도 개혁은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슈퍼맨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수능제도 개선과 대한민국 교육 문제 해법을 저희 특위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정윤회 게이트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는데요. 추가로 지난 7월 초에 김진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국가대사 올림픽을 앞두고 갑작스런 김진선 위원장의 사태는 많은 이들에게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김진선 위원장의 사태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윤회 사이에 암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정황들이 있고 본 의원은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좀 더 정확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신경민 공정언론대책특위위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편 모니터를 1차로 끝내고 그 다음에 선거가 지나가지고 좀 숨을 고르면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선거 이후에 다시 또 종편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발견했죠. 종편 모니터를 즉각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지상파 모니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방송의 양태를 보면 특정 의원을 타겟으로 삼아서 종일 내지는 며칠씩 하이에나식으로 십자포화를 퍼붓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을 바꿔가면서 내지는 박원순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또 바꿔가면서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요. 당의 정책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낙인찍기 방송을 며칠씩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이건 일관됩니다만 검증되지 않는 패널을 초청해서 근거 없고 품위 없는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이걸 윤창중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윤창중 같은 인물들을 등용을 시켜서 극우 인물의 생산지로 삼고 보수 주장의 전초기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은 출세의 사다리를 올라타고 있습니다. 정부와 방심위가 암묵적으로 조장, 묵인, 방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일부 탈북자들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위를 통해서 국정원과 관계기관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에 11월까지 23건을 방심위에 심의 신청을 해서 20건은 결론이 나서 경고 2, 주의 3, 권고 5, 의견 제시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방심위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고와 주의를 받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쇼 표준안마에서는 정몽준 후보 편들기를 하고 야당 후보와 정당을 폄훼 비난하다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따로따로 2개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YTN 뉴스가 김정은과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합성 조작한 화면 노출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가 박원순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고의적인 출연 패널들이 일방적으로 총 공세를 벌이다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황금 펀치는 문창국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종북주의자라고 더 씌우고 색깔론으로 왜곡을 하다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편방송의 악의적인 공세가 더욱 교묘해지는 이 추세를 반영을 해서 더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방심위 심의를 신청하고 방심위 신청으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법률적 대응으로 더욱 공세적으로 할 것을 검토하고 이를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